네, 좀 이따 이제 나머지 틀린 거는 이제 좀 이따 고쳐. 5시간에 뭐 많진 않잖아 숙제가. 자, 949번.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949번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자, 헷갈리면 2개 다 할게요. 자, 949번. 자, 쌤이 저번 시간에 부등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크기 순으로 배열돼서 정리해야 되는 경우는 조합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 숫자의 자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가 1, 2, 3, 4, 5에 대응할 거야. 1, 2, 3, 4, 5. x에서 x로의 대응인데 1, 2, 3, 4, 5.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우선 2, 3, 4가 대응을 해줄 거래. 그런데 반드시 크기 순서로 배열을 할 거야. 자, 그럼 2, 3, 4를 여기에 대응한다는 얘기는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주원아?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그래, 3개. 3개를 선택해. 얘네 하나씩 줄 거 아니야. 맞지? 도윤아. 자,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3개를 선택하는데 2, 3, 4를 선택하나, 3, 2, 4를 선택하나, 순서에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은 거야. 내가 4, 3, 2를 선택해도 무조건 2는 2한테 줄 거고, 3은 3한테 줄 거고, 4는 4한테 줄 거야. 뽑는 순서에 상관없이 가야 되는, 대응하는 순서가 고정돼 있어.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서 고정돼 있는 경우는 조합을 사용하라고 했어. 자, 그럼 먼저 5개 중에서 2, 3, 4가 대응할 3가지를 선택할 거야. 그럼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 그거를 우리는 식으로 5C3 이렇게 정리하죠. 5개 중에 3개. 계산하면 얼마야? 주원이? 10.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럼 나머지 이제 얘네들 중에 갈 거 3개를 정리해줬어. 예를 들어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줬다고 쳐. 예를 들어 하나.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F1이나 F5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조건이 따로 없어. 그러면 F1이 가야 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지요. 안 지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어? 2가지? 여기서 문제에서 뭐를 써? 그냥 함수잖아. 1대1 함수 아니고 그냥 함수. 그러면 얘가 2가 1을 선택한다고 해서 1이 1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잖아. 맞죠? 1대1이었으면 그래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 맞지? 근데 1대1이란 말이 없어. 이 조건만 만족하면 돼.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 1이나 F1이나 F5는 아무 데로나 갈 수 있어. 조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지호야 5가지가 돼야 돼. 5가지. F5가 갈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가 돼야 돼? 도윤아? 5가지가 돼야 돼. 왜?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도영이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계산. 뭐 곱하기 계산이 어떻게 돼? 이게 다 갈 거야. 이게 다 갈 거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여기서 3가지겠, 아니, 5C3 10가지겠지. 5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리하는 거였어. 현수 왜 자꾸 해줬지? 네? 됐죠? 그 다음에 위에 거 혹시 948번 문제도 자, 948번.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얘는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해야 돼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얘는 해야 돼. 무슨 말이냐? 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조건이 성립한다고 했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모든
여기다가 1, 2, 3, 4를 다 넣어야 돼. 첫 번째 x에다가 1을 넣을 거야. 1. 그러면 1 플러스 f1 함수값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f1은 3이라고 썼어. 자, 3 이상 이렇게 될 거야. 네.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두 번째 x에다가 2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니네가 다 넣어야 돼. 1, 2, 3, 4 다 넣고 정리해야 돼. 그러면 쭉 정리하면 2 더하기 f2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여기는 2 이상, 그 다음 세 번째도 정리하면 f3은 1 이상, f4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f4는 0 이상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1, 2, 3, 4에서 1, 2, 3, 4 이렇게 대응을 할 건데 이렇게 1, 2, 3, 4, 1, 2, 3, 4 대응을 할 건데 4가 갈 수 있는 건 0 이상이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다 0 이상인데 4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죠. 몇 가지? 4가지.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건 4가지. 이런 식으로 니네가 정리해야 돼. 자, 그럼 얘가 하나, 둘 정리. 4개 중에 하나로 정리를 했어. 4가 하나 갔어. 그러면 F3은 뭐 4가 3으로 갔다고 치자. F3은 1 이상. 그럼 1 이상이면은 똑같아. 1, 2, 3, 4 중에 아무거나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대응해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도윤아? 4개. 몇 세 개. 가지예요? 네? 3개. 3개? 4개? 3개야 4개야 지호야? 주원이 3개야 4개야? 4개. 주원이는 4개래. 3개. 도윤이는 3개. 여기서 뭐라고 했어? 4개. 네. 함수라고 했잖아. 1대1 내가 요거 선택했다 그래서 3이 1, 2, 3, 4 중에 선택할 건데 선택 아무 데나 해도 되잖아. 얘가 선택했던 거 얘가 선택하면 안 돼. 그거는 반드시 1대1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조건이 안 붙었어. 1대1 조건 안 붙었어. 그냥 함수야. 그러면 3이 일로 가도 돼요. 상관없어. 1, 2, 3, 4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돼. 조건이 따로 없는 거야. 요 조건만 만족하면 돼. 이렇게 해서 도윤이 요거 몇 가지? 3개. 몇 가지? 3개. 또 2개. 그렇지. 3 이상인 거 몇 가지? 2개.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럼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곱해야죠. 이거 4가지가 전부 다 갈 건데. 네. 정의역 원소 4가지가 다 동시에 가게 되잖아. 아니면 연속해서 가거나.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뭐 어려운 거 있었나? 950번, 51번? 50번. 네? 없었어요. 50번. 그래. 이건 1대1 문제잖아. 첫 번째 951번은 1대1 문제고 950번은 또 크기 순으로 배열하려잖아. 이거 책에서 개념 원리 했던 거야. 950번은 틀린 사람 개념 원리 했던 거 셀이랑 같이 마무리해. 뒤에 두 문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 원리. 그래서 숙제 했니 안 했냐? 했어요. 네? 했어요. 자,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서 우리가 배운 거 말고 잠깐만요. 그 앞에 연습 문제 잠깐만 볼게요. 자, 21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저번에 503번까지 하는 것 같아요. 504번은 안 했죠? 맞죠? 언니 왜 앞에 채점이 안 되죠? 아, 네. 야 그럼 앞에 것까지 채점을 맞고 가야지. 자 504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응?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지. 그렇지 말고 자기가 해 자기가. 맞았어. 자니. 자니는 안중. 해서 다시. 야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둘인데. 둘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응. 둘레. 아니죠. 둘 다 도영이도 둘 다 오케이. 잘했어. 약간 틀렸는데 뭐지? 비슷하게 생각한 건 잘했어. 3이야. 그래 이렇게 되잖아. 여기 동호 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x 이게 a의 범위야.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a를 O로 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나 그게 아니라 네가 x의 범위 그대로 치역을 사용해야지. 꼭 a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범위 그대로 a의 범위가 나왔으면 그 범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됐어요. 간단한 건데. 그렇지. 근데 여기 등가 들어가면 안 돼. 사실. 등가 안 넣고. 등가 안 넣고. 다 아셨죠? 나중에 채점에 나중에 좀 이따가. 오케이. 조용했나요? 도형이 삼각형이 되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그렇지. A 집중해라. 4보다 크고 10보다. 어? 10보다. 10보다 작다고? 아니죠. 몇 보다 작아야 될까요? 10보다 작다가 아니죠. 4보다 크고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A가 11 되면 삼각형 안 되나요? 11, 6, 10 삼각형 되잖아요. 맞죠? 작은 거 두 개가 큰 것보다 더 크니까. 뭐보다 작아야 돼? 여기서 정리가 안 돼서 그랬나 보다. X의 범위, A의 범위가 뭐보다 작아야 될까요? 16, 오케이. 16보다 작아야 됩니다. A의 범위.
되셨죠? 그러면 치역이 FA예요. FA의 범위는 이걸 이대로 생각하면 안 돼. 4하고 16 사이니까 아 자연수 길이가 꼭 5, 6, 7, 8 자연수일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맞죠? 4.1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4보다 약간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이 다 돼. 자 그럼 A가 4가 되면 안 되는 건데 4를 넣었을 때는 20이 되겠지. 20. 20보다 크겠죠. 삼각형 둘레가. 4를 그대로 넣어서 4보다는 클 거니까 둘레도 20보다 크다. 얘가 16이 들어가면 삼각형은 안 되지만 이거보다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역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y의 범위가 pq,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문제야. x의 범위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의 범위인 a의 범위의 부등호를 그대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갑자기 여기는 부등호였는데 갑자기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건 특별한 경우고 어떤 자연수나 정수나 특별하게 조건이 수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수 전체니까. 자, 505번 문제로 넘어가서 마무리할게요. 오, 괜찮아. 오늘 주원이 남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 정확하게 안 읽냐? 잘했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 주원이.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저 x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집합.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네. 정의역은 집합이야. 집합.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아니죠.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약간의 98% 맞았어요. 2% 부족합니다. 도윤이가 뭐라고 했어? 틀렸다고 했어요. 네? 둘 다 도영이랑 지호 98% 99% 맞았어요. 1, 2%가 부족한데 거의 다 맞았는데 왜 틀렸을까? 재밌죠? 오케이. 자, 출발. 자, 간단한 문제죠.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도윤아? 3. 3. 그러면 그런 원소가 뭐가 있어? 적어야 돼? 나머지가 3이 돼야 된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돼야 돼. 치역이 3이 되도록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3이 되는 원소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뭐야? 3. 네, 3. 7. 네, 11, 15, 19. 네, 11, 15, 19, 23, 27. 네, 27.
맞죠? 자, 그럼 이런 원소들을 갖고 있는다 그랬는데 조심해야 돼. 왜냐면 하나, 둘, 잘했어. 니네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이것들 중에 2개만 있어도 되고, 3개만 있어도 되고, 4개만 있어도 돼. 그러면 저기다 넣었을 때 치역에 항상 3이 나올 거야. 함이 나왔지? 자, 그러면 원소가 7개면 우리 부분집합 몇 개라고 하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 집합 몇 개 만들 수 있죠? 하민이? 2, 6. 그렇지. 2의 7제곱. 근데 2의 7제곱 해가지고 애들이 128개 이렇게 썼어. 근데 쌤이 틀렸다고 했어. 왜 그럴까? 1을 빼야 돼. 그래, 2를 빼야 되는데 도영아. 왜 2를 빼야 될까? 왜 2를 빼야 되지? 그렇지. 공집합이 있어서. 공집합이 하나의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요. 원소가 없는 공집합을 한 개 빼주셔야죠. 그래야지 이런 원소들이 적어도 한 개는 있겠죠. 원소가 있어야지 치역이 3이 나오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치역이 3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자, 하나 빼줘서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끝. 자, 저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X는. 그래서 앞에 안 한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함수의 개수 연습 문제까지 다 했고요. 오늘 224페이지 합성함수하고 오늘 역함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24쪽 합성함수는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개념은 보셨죠? 개념 넘어갑니다. 자,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림은 우선 그림으로 정리를 잘 먼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의 기본 정의역을 x라고 표현했고 공역을 y라고 표현했어. 그 y 중에서 선택받은 애를 함수값 우리는 fx라고 표현을 하죠. 자, f 함수는 x 정의역에서 y 공역 안에 대응하는 거야. 이거를 함수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그렇게 나온 애를 이 y가 다시 f 함수로 봤을 때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지만 자, 두 번째 함수인 g 함수로 봤을 때는 얘가 정의역이 되고요. 얘가 공역이 새로운 공역이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내가 정의역 원소를 집어넣어서 f 함수를 통해서 함수값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함수값 구했던 이 공역이 나왔던 이 공역의 범위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새로운 함수 g 함수의 정의역하고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죠? 자, f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 x의 원소를 전부 다 f 함수에 넣어서 값을 구했어. 그럼 여기서 나온 x값 선택받은 애들이 있을 거야. 선택받은 애들 공역 안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치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치역이 자, 선택받은 친구들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다시 g 함수의 정의역 원소가 되는 거야. 선택받은 애들만 돼.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요? 남아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애들은 합성함수 할 때 요 정의역 함수를 집어넣어서 공역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받은 치역이 있어. 이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정의역으로 새롭게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그 원소가 여기 있는 애한테 대응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쌤이 이거를 자 식을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x의 원소 자 f는요 쌤이 f식을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f는 2x 이렇게 2x라는 식이 있어. f 함수가
자, 여기는 자,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식을 이렇게 하나 해볼게. 자, 원소 여기 이제 또 새로운 공역 Z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한다고 할게요, 원소. 자, 그러면 합성을 한다는 건 두 함수를 지나가는 걸 합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1이라는 원소를 F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1은 2에 대응을 할 겁니다. 되셨죠? 2는 2배니까 4에 대응을 할 거예요. 3은 6에 대응을 하겠죠. 이렇게 대응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2, 4, 6, 8을 얘가 선택해서 얘가 선택을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새로운 함수 g가 있습니다. g라는 함수는 x-1이에요. 그러면 내가 2를 여기다 넣으면 이 2는 1로 가겠죠. 그치? 4는 3으로 가겠죠. 6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씩 작아지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얘도 얘로 갈 겁니다. 되셨죠?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합성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F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G 함수를 나중에 계산했어요. 자, 먼저 계산한 애를 뒤에다 붙여. 무슨 말이냐? 합성 기호를 이제 정리할 건데 쌤이. 자, F를 먼저 계산했어. 그러면 F를 나중에 붙여야 돼. 나중에. 왜? 우리는 합성함수를 뒤에서부터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계산한 함수를 뒤에다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한 함수를 앞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성을 했다는 기호는 가운데 두 함수의 사이에 동그라미 조그만 점을 붙여요. 되셨죠? 자,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2를 넣었어. 자, 이렇게 합성이라는 기호는 G 동글 F, G 합성 F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그럼 내가 1을 넣어서 F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F1 나오면 결과 나오면 2잖아. 맞지? 그러면 F1은 2예요. 뒤에서부터 계산해요. 쌤이 이렇게 줄을 쳤지만 옆으로 넘어오면 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G 안에 F1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기호로 쓰는 방법. 자, G하고 F 함수를 합성하는 걸 기호로 G 동글 F라고 얘기합니다. 자, 뒤에서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F1이 뒤에 있는 F1을 계산할 건데 얘를 계산한 값이 G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합성이란 말은 합쳐준다는 얘기잖아. 요 하나의 함수를 옆에 있는 함수에다가 합쳐줘. 되셨죠? 합쳐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 자, F1은 함수값이 2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G 여기서 2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G2 즉 이 F1 함수값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G2를 구했더니 2를 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계산할 때. 그래서 뒤에서부터 계산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을까요? 쌤이 그림을 통해서 F1은 2였어요. F1 그러면 이 합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G 괄호 F1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F1이 2였으니까 G2라고 쓰고 G2를 다시 그림을 통해서 G2는 1이잖아요. 함수값 2를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F랑 G를 바꿔도 되나요? 바꾸면 다른 함수가 돼요. 바꾸면 다른 함수. 즉 무슨 말이냐? 쌤이 한번 바꿔볼게. F가 먼저 있고 G가 나중에 있어. 자, 내가
여기다 숫자를 넣을 건데 자 뒤에서부터 숫자를 계산할 건데 g라는 함수는 여기가 g 함수야. g의 정의역은 2, 4, 6, 8, 10이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1을 계산해서 이거 계산 구해봐. 그럼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g의 정의역은 2, 4, 6, 8, 10이니까요. 그래서 계산할 때 g의 정의역을 보고 여기 숫자가 당연히 들어있을 건데 만약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저 숫자 다른 걸로 할게요. 6으로 해볼까요? 자, 6.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g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G6을 여기서 구하면 얼마예요? G6이 얼마죠? 5죠. 그쵸? 그러면 G6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한 번 더 쓰면 쌤이 G6 이렇게 쓸 거야. 자, 이거를 G6은 대입해서 계산 정리하면 5가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5가 되는 거죠. 5가. 이해되셨죠? 즉 G 함수의 계산한 치역의 원소 값이 함수 값이 그 함수 값이 F의 X자리로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건데 여기에 5가 있어요 없어요? X 정의역에 F5를 구할 건데 여기에 5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함수는 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그림에서만 보면 X값이 5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합성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했어? 내가 숫자를 한정 지어줬으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수 전체였으면 계산할 수 있었겠죠. F5, 5 집어넣으면 10이 나왔겠죠.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자, 그런데 내가 숫자를 정리해줘서 그림 안에서만 정리를 했을 때는 F5를 구해야 돼. 근데 F5를 구할 수가 없어. 왜? 정의역 5가 없으니까. 이 그림에서만 본다면 이해됐을까요? 네, 이 그림에서만 본다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할 건데 계산했더니 F5는 정의역에 5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 합성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어떤 처음에 함수 정의역을 집어넣고 나온 치역이 있어요. 그 치역은 반드시 내가 계산할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합성함수의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첫 번째 계산에서 나온 값의 치역, 함수값들의 모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가 반드시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 반드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관계 우리가 집합을 배웠으니까. 반드시 F의 정의역에서 나온 치역의 함수 선택받은 애는 내가 계산할 G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어. G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얘들을 선택했어. 선택해서 나온 치역은 2, 4, 6, 8이고 G의 정의역은 2, 4, 6, 8, 10이에요. 맞죠? 반드시 결과가 두 번째 F 함수의 정의역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포함이 안 되면 합성함수가 성립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쌤이 이거는 숫자를 넣어서 정리한 거고 만약에 범위를 주지 않고 수 전체라고 범위를 주고 합성을 해봐 라고 얘기하면 합성을 얘기하면 자, F 함수를 위에서처럼 EX, GX 함수를 X-1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할 거야. 첫 번째, 만약에 두 함수를 합성하는데 F 동글 G라고 써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GX의 함수를 뒤에서부터 GX의 함수를 F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집어넣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F 안에 X 자리에 GX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자리에 원래는 F하고 옆에가 X 자리잖아요. 그쵸? X 자리에 GX식을 다 넣으란 얘기예요. GX식이란 얘기는 이거잖아요. 맞죠? GX식을 X 자리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되면 이 괄호 GX식을 다 넣었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서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식 전체를 그 다음 식 합성할 함수의 X자리에 식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차이가 나냐? G하고 만약에 F를 합성해라. 자, 합쳐라. 이 말은 뒤에 있는 F를 어디다 넣어라? G 함수의 X 자리에 다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 안에 fx식을 다 넣으란 뜻이에요. 기호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면 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G 자리에 x 자리에 fx식을 다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 자리에 2x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x 자리에 2x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는 x 자리에 x-1이 들어갔죠. G 함수가 들어갔죠. 차이점 이해됐어요? 오케이. 한 함수를 다른 함수의 x 자리에 다 집어넣는 걸 합성함수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조건은 반드시 첫 번째 함수를 통해서 나온 치역이 두 번째 함수에 넣을 정의역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포함이 안 돼 있으면 합성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뒤에서부터 숫자 계산한다 그랬어요. F1을 먼저 문제에서 계산을 하고 그럼 2가 나옵니다. 그러면 GF1이라고 기호를 쓸 건데 F1이 2예요.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되면 G2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G2를 구하면 1이 된다. 결국은 GF1의 합성함수를 계산하면 1이 되는 거네요. 이 두 개의 함수의 결과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여기에 그림이 나와 쌤이 여기서 선택한 것만 정리를 할 거니까. 계산이 됐을까요? 여원이 이해되나요? 네. 도윤이 이해됐어? 지호는?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번에 여기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자, 식 만드는 것 좀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함수의 성질하기 전에 잠깐. 자, 524번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요. 자, 524번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524번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524번 값을 쭉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지 말고 옆에 사람 자기가 생각해. 뒤에서부터 계산한다 그랬어. 뒤에서부터. 합성함수는 뒤에부터 계산. F5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F5. 여섯 개 다 하셨죠? 오케이. 자, 1번에 얼마 나와야 돼요? F5가 얼마예요? C예요. F5가 C. 그럼 얘는 결국은 GC를 구하라는 거니까 4가 나와야 되겠지? 2번. 얘는 뒤에서부터 F6을 구하면 D네요. D. 그럼 얘는 GD를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GD. 그럼 GD는 7이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G하고 F7은 얼마냐? B네요. B. 그러면 GB를 구하는 거랑 같으니까 여기도 4. 4. 자, 여기는 GA는 5네요. 그러면 F5를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C가 나와야겠죠. 맞지? 오케이. GB는 4네요. 그럼 F4 구하는 거니까 A가 나와야 되겠네요. A가. 옆에는 GC 뒤에서부터 GC는 4니까 F4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얘도 A가 나오겠네. 이렇게 정리하셔서 합성해서 집어넣는 거 계산하는 것까지 했어.